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7% 빠집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왜 빠지는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에코프로 BM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에코프로 BM은 왜 빠지는지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머티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2차전지 전체적인 악재는 맞아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에서 전혀 변화된 요인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요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여기에요. 요 내용입니다. 자, 테슬라 마진도 하락을 했고 24년 물량 성장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주가는 5% 하락하고 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1월 24일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4분기 매출 총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다. 문제가 심각하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는데 안 좋은 이유가 지금 밝혀진 거죠. 근데 그의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같은 거니까. 근데 경쟁 상대죠. 현대차, 기아차는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현대차, 기아차는 크게 올라가고 있다. 자, 요 내용을 토대로 디테일한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12월 말 3개월간의 총 마진율은 17.6%, 전년 동기 대비 23.8%,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추정치인 18.3%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3분기에 테슬라는 17.9%의 이익을 기록했는데 새로운 사이버 트럭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인하와 비용 절감으로 배터리 원자재 비용이 낮아지면서 분기 중 기록적인 배송량으로 인해 마진이 감소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새로운 제품이 나왔고, 그쵸? 여기 있는 요 내용 있죠? 배터리 원자재 비용이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역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장을 했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성장이 뭔가요? 어제보다 오늘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이것도 될 수 있죠. 근데 성장폭이 둔화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면.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쟁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기아차의 실적은 오히려 서프라이즈 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까지 서프라이즈 하냐면 영업이익 12조, 이익률 11.9%.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 밑에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환율에 대한 영향 물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액은 15.3% 증가. 그렇죠? 양적 성장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 11조 6,079억 원. 무려 60.5% 증가. 그렇죠? 질적 성장까지 달성을 했다. 여기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겠죠. 근데 이 밑에 보시면 24년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플래그십 전기차 EV9의 해외 판매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EV3, EV5로 이어지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 전기차 판매를 통해 친환경차 시장 리더십을 굳히고 판매 물량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경쟁 구간에 들어갔고 이제 가격 싸움으로 들어간 거죠. 가격 싸움이 주식 시장에서의 가격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토대로 봤을 때 제가 지금이 저가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건 평가 자체를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 이게 완성차 업체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내연기관에서 완성차 업체에서 이 구동계통을 다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동계통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서 엔진이나 미션 쪽을 다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구동계통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맡아서 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업체하고 완성차 업체는 싸울 수 있지만 여기 소재, 부품 이쪽은 싸움이 안 됩니다. 실제 그것에 대한 결과로 보쉬가 벤츠 BMW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자, 그럼 답 나왔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금 하락은, 그쵸?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선반영되고 있는 건 높은 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높은 평가를 받은 주식들이 올라간다. 하지만 지금 저가예요. 저가인데 저가라고 내가 딱 매수해서 보유해서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가격적인 요건이 필요하고 그 가격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그쵸?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를 한다. 하지만 신고가 구간이 아니더라도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대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가격대를 이해하고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떤 매매가 가능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어렵다 싶으면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으로 들여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뭘 하느냐? 제가 매매하는 내용을 그냥 일기장처럼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장 시작 전에 그것도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고, 시장가로 저는 다 때립니다. 장중에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 올리기도 하고 제가 바빠서 못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장 시작 전에 매매하는 모든 내용은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제 거래한 내용을 토대로,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되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 1월 25일 지금 코세스, 그렇죠, 코세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 밑에 있죠. 8시 55분에 공략한 겁니다. 근데 리노공업, 아프리카TV, 코세스 이렇게 진입이 됐고, 장 시작 전 8시 55분, 53분, 52분에 시장가 매수해라. 그렇죠? 자, 내용 확인합니다. 리노공업. 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매수하는 과정이다. 저는 모든 매매를 2주 안에 정리합니다. 2주 안에 수익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원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안 나온다. 그게 수익이겠죠. 그 정도가 안 나오면 무조건 정리합니다. 무조건. 그때에도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폭이 굉장히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공략할 수밖에 없고, 리노공업은 이날, 그쵸? 정확하게 1월 11일, 22일, 25일, 그쵸? 2주 되기 전에 매수,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지 왜 내려가는 종목 싸다고 삽니까? 내려가는 종목은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내려가는 이유는 있어요. 내려가는 종목들 내려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절대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하자. 그랬을 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수익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6%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가 제일 강해요? 반도체가 제일 강하다. 그래서 제가 보유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2주 보유, 최장 보유 기간은 3개월이 끝입니다. 장기 투자 3개월 끝. 그러면 리노공업보다 매수해 가고는 있지만 장기 투자 종목이다. 최장 기간 얼마? 3개월. 그렇죠? 자, 그 밑에 아프리카TV. 자, 내용 보세요. 정확하게 B라고 찍혀 있죠. 무슨 종목? 신고가 종목. 리노공업 신고가 종목이었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과거에 매매를 한 내용이고, 22년 8월 4일, 그렇죠? 89,800원 그리고 91,900원 이때 매도해서 2%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 여기 내용 보시면요. 보세요. 107,700원. 그렇죠? 오늘입니다. 1월 25일 정확하게 오늘 시가에 공략이 됐고, 시가 얼마예요? 107,700원. 똑같죠? 그리고 여기 일기처럼 제가 사용한다. 무슨 종목?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 종목을 해야 하루에 몇 프로입니까? 5% 정도의 수익에 달성할 수 있고, 이거보다 더한 상황을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코세스 오늘 몇 프로예요? 29.95%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시가 대비해서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자,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수 평균가 17,460원 오늘입니다. 여기 시가 17,460원 정확하게 시장가 매수 진행이 됐고, 오전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한다. 지금 사야 돼요. 이딴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매수 신호를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제가 어떻게 그냥 그 저만의 기록을 남기면서 뭐 제가 뭐 매매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공유하고 알려드릴 게 있으면 뭐 시간 날 때마다 하는 뭐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즉 내가 막 매매하는데 막 어렵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손절하고 있고,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긴 이야기 드리지 않고,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돈은 안 받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요 번호로요, 그쵸? 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요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세스가 20%대 수익에서 마감이 됐고, 상한가니까 팔 필요가 없죠. 전 하락할 때까지 보유합니다. 내 매수가가 아니라 올라가다가 하루 떨어졌어요. 그냥 팔아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제가 오늘 가온칩스를 팔았거든요. 자, 보세요. 가온칩스는 제가 거의 뭐 단타식으로 매매를 좀 했는데, 이때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서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쵸? 정확히 B라고 찍히죠? 그쵸? 언제입니까? 1월 22일 67,600원. 근데 오늘 71,300원에 팔았어요. 자, 이거 지금 S 딱 찍히죠? 그쵸? 올라가더라고. 그쵸? 내려올 그냥 팔았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쵸? 매매 되게 심플하게 해야 된다. 누구나 고가 잡고 싶지, 저가 잡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장기 투자하는 거 막
2년 물리고 3년 물려 있는 게 다 이런 것 쫓아다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전혀 배제하고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간단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무료입니다.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쵸? 어떤 내용?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잡을지 여기 요 내용으로 제가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것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7.5% 하락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싸서 사는 게 아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비싸더라도 사야 되고 여기서 더 내려가다가 반등 없이 내려가면 반등하는 시점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요인이 필요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은 에코프로 BM이 결정을 한다. 근데 테슬라 실적까지 나오면서 악재가 하나씩 소멸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확인하는 과정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으니까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자. 그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다. 단기 보유 전략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뭐라 그랬죠? 2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못 시킨다? 그럼 내가 잘못 산 거예요. 그쵸?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2주 동안 수익을 못 냈는데 뭐 시장 때문입니다. 뭐 종목이 뭐 합니다. 투매 나옵니다. 뭐 거래 없습니다. 개미 털기입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 매매 못 하는 거예요. 그쵸? 올라가는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안 가면 팔아야죠. 그쵸?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위험을 질 수 없으니까 손실을 내가 데미지가 없는 수준으로 맞춰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는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터지는데 야 누구는 3%의 손절하래 5%의 손절하래 이게 손절이 아닌 거예요. 물론 3% 5%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를 잡아서 내가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동안 움직임을 내가 파악해 놓을 수 있는 그 구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가격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2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바이오 쪽으로 한 1월 말이죠. 이제 뭐 빠르면 다음 주 그리고 늦어도 한 2월 초 정도 한 명절 지나고부터는 바이오 쪽도 함께 공략을 할 건데 12월 달에 계속 제가 진행했었던 종목 그렇죠. 신고가 주도주로 지금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어떤 관점에 의해서 제가 매매를 진행하게 됐고 앞으로는 어떤 관점에 의해서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